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예시 기출문제를 하나 뽑아서 설명해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하나 좀 주제를 그렇죠. 선정해서 예.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. 아까 우리 공통 우리 공기업들이 시사 논술을 나왔던 주제 중에 저출산 뭐 이런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? 네네. 그것처럼 제가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. 네. 우리나라에서의 저출산 인구 감소 이 문제가 상당히 지금 우리 심각한데요. 네. 심각한데 우리 뭐 올해 상반기 그 출산율이 0.97명 이런 뉴스를 우리가 많이 봤단 말이죠. 네.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저출산 인구 감소 문제의 문제점 및 우리 정책적 차원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현실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논술을 해보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네, 그럼 이제 저출산에 대한 주제를 선정했고 바로 다음에는 어떤 작업들을 진행해 나가야 그렇죠. 이제 논술을 이런 주제를 딱 받고 논술을 이제 작성을 하려 그러면 제 1단계로 논술 작성 전체 분량을 보고 처음에는 이제 구조화 작업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거쳐보자라는 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인데요. 네. 총 적어야 될 분량 그러니까 약 한 50줄 정도가 될 겁니다. 50에서 60줄 정도 됩니다. 거기서 이제 서론, 본론, 결론이라고 서론, 본론, 결론으로 구조를 딱 세 부분으로 나눠 놓고 근데 서론이 너무 길어도 안 좋고요. 서론이 너무 길어도 안 좋고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약 15대 70대 15, 15대 70대 15 요 정도 수준으로 해서 1단계로 구조화 작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네. 작업을 1단계로 정해놓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주제를 정하고 처음으로 이제 구조화 작업,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좀 구획별로 나눠서 적어라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다음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예, 1단계를 이렇게 이제 서론, 본론, 결론 한 50줄 정도를 적는다고 보고 1단계로 서론을 한 15% 하면 약 6줄 정도가 나옵니다. 네. 그럼 6줄, 36줄, 6줄, 38줄 정도 되겠죠? 본론 부분이요. 본론 부분이 38줄, 뭐 6줄 내지 7줄, 뭐 서론 부분이 될 거고요. 그래서 이렇게 구조화 작업을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논술에서 묻고 있는 질문이 뭐냐라고 하는 걸 이거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. 그 논술 주제가 오늘 논술 주제가 뭐였냐면 우리나라 저출산 인구 감소 문제, 그 저출산 인구 감소 현상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묻고 있습니다. 첫 번째로. 그다음 두 번째는 정책적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현실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묻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뭘 묻고 있냐? 문제점하고 대응 방안. 이거를 내가 묻고 있으니 이거를 내가 여기에 충분히 녹여서 적어야 되겠다. 그래서 2단계는 논술 2단계는 뭐냐면 묻고 있는 소주제가 두 개냐? 두 개면 뭐냐? 또는 세 개짜리도 있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두 개짜리가 많습니다. 두 개면 뭐냐?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분량 배분을 해야 될 거냐라는 게 이제 2단계인데 이 2단계에서는 이제 주제가 두 개니까 본론 부분이 총 한 36줄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를 2등분으로 나눠보자. 2등분으로 나눠서 A 영역, B 영역 이렇게 나누어서요. A 영역에 18줄, B 영역에 18줄 이렇게 작성을 해서 위쪽에는 문제점을 적고 네. 아래쪽에는 대응 방안을 적고 이렇게 나눠보자. 이걸 2단계 작업으로 해보겠습니다. 네. 그냥 쭉 글을 적는 것보다는 이렇게 틀을 잡고 적는 게 적는 사람도 편하고 읽는 평가자들도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바로 3단계도 알려주시죠. 예, 이렇게 논술을 틀을 좀 잡고 나면 처음에 한 50줄 내지 60줄 정도로 그냥 쭉 글로 적겠다 생각하면 상당히 막막합니다. 네. 근데 이거를 서론 6줄, 뭐 본론 중에서도 뭐 문제점 18줄 이렇게 조금씩 이제 세분화 시키니까 학생들,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 조금 적기가 수월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제 그다음 이제 3단계는 이게 이제 좀 중요해지는데요. 네. 그 3단계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이 지식의 영역과 고민의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. 지식의 영역은 뭐냐면 우리가 그 위쪽 그러니까 본론의 위쪽 부분을 18줄 정해놓고 거기다가 저출산 인구 감소 문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적자라는 이제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. 그럼 그 위쪽 18줄의 문제점을 적는 요 내용은 우리가 지식의 영역이라고 합니다.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건데요. 이 지식의 영역은 뭐냐면 신문이나 또는 뉴스나 책이나 보면 뭔가 좀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. 공부를 하면 알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그 밑에 아래쪽에 있는 부분, 저출산 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응 방안, 이 영역을 제가 고민의 영역이라고 합니다. 이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뉴스를 봐도 안 나오고 책을 봐도 안 나오고 어디를 봐도 안 나옵니다. 그래서 이 논술은 크게 지식의 영역과 고민의 영역, 이제 마지막 주제가 고민의 영역이 해당되는데 이 고민의 영역, 이 부분을 잘 적어야 됩니다.
그래서 이 지식의 영역과 고민의 영역 요 부분으로 두 개를 나눠놓고 어떻게 하면 지식의 영역은 학생들끼리 다 비슷비슷합니다.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, 저출산 인구 감소 문제의 문제점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뭐냐? 이거는 학생들이 다 비슷비슷해요. 이거는 공부를 어느 정도 다 했기 때문에요. 그런데 고민의 영역, 이 대응 방안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는 학생들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. 답변들이. 그래서 논술의 핵심은 이 고민의 영역이 얼마나 변별력 있게 적히냐라고 하는 요게 이제 논술의 핵심이니까 이 고민의 영역을 내가 어떻게 지식을 여기다가 쏟아붓고 평상시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될까?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이제 보여질 수 있겠죠. 그래서 논술 3단계는 이 지식의 영역과 고민의 영역에서 고민의 영역을 어떻게 비중 있게 잘 적을 수 있을까? 그거를 3단계로 하겠습니다. 네.